자, 오늘 여러분 어느 정도 골 때리는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얘네들이 하마스 같은 존재라는, 하마스가 여러분 민족해방전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제 동맹에, 지금 우리나라 좌파 애들은 젊었을 때 자기네들이 반제 동맹의 일원이라, 국제적인 반제 동맹,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 이란, 그리고 자기들을 같은 선상, 그 테러리스트들 같은 선상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난민전 인간들이 그 재벌집 들어가가지고 뭐 강도짓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도 그래놓고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승인을 받고 강도짓 했는데 보급투쟁했다 이거지, 보급투쟁. 그래놓고서 국회의원까지 해먹는, 와, 골 때리는 거죠. 얘네들의 그런 흔적이 여러분, 흔적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보실래요? 김삼석이 누군 줄 아시죠? 김삼석이 누구냐면 그 윤미향 씨 남편 되시는 분인데, 민족의 경사 메달 따는 남이 좀 양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마구 든다 에이코. 북녘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탁구 남북전에서 남녘의 승리. 그래서 이거를 북한한테 양보하라고, 스포츠를. 뭐 일단 요런 것까지는 애교, 그냥 애교라고 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자, 정의연 팔레스타인 가서, 야, 이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거야 걔네들이. 그런데 진짜 정의연이 나비기금 가지고, 그때 제가 청소년 애들 여행 갔다가 유럽에서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아디 팔레스타인 뭐 이런 거, 팔레스타인하고 자기는 친하게, 와, 그냥 고로런히 할까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기가 막힌 거 하나 보실래요? 한결의 만평 그림판. 얘네들이 하마스하고 자기네들을 동일시하게, 하마스의 공격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무리한 외교 정책과 팔레스타인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본 네타냐후의 구구 정책이 일조했다는 지적이, 이렇게 놓고서 북한의 공격이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무리한 외교 정책과 북한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본 윤 정부의 구구 정책이 일조했다는 지적이, 이게 지금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얘네들이 여러분 자기네들을 아직도 반제 해방 전사라는 정체성을, 그 꼴 같지 않은 정체, 니네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은요, 니네가 총을 들었니 모르니 목숨을 걸었니, 진짜 이것들 팔자 좋은 새끼들이었죠 여러분. 뭐 우리도 뭐 체류탄 맞아가면서, 지금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얘네들이 여러분 누구다? 대한민국 좌파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김민웅 보여줬잖아요. 김민웅은 어저께 주저리 길게 썼잖아요. 그 김민웅의 페북글은 여러분 그거죠.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반제 전사, 이 정체성, 그게 촛불행동 상임대표 아닙니까? 촛불행동 상임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페이스북을 쓰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 정체성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다음 얘기 필터링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김민경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서 여러분 대깨문이 금치거래요. 그러니까 다음 우리 포털 사이트 다음, 이제 다음 카코 할 때 그 다음이 세이프봇이라고, 세이프봇이 자동 기계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챗봇 해가지고 지금 계속 공지사항 올려주고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이프봇이 알아서 증오 표현을 임의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대깨문을 비속어라고 하면서 그 대깨문에 들어있는 대가리를 비속어로 판단해서 대깨문은 셀프로 지운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우파가 대깨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파가 대깨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대깨문들이 스스로 대깨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지네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지네들이 만들었고 스스로를 대깨문이라고 하지 우파가 비하하려고 만든 말이 아닌데 이거를 비속어로 판단하고 지운다.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러면 윤 대통령 뒤집어서 경이라고 하죠. 경. 그거요. 그거 그대로 노출되고요. 쥐박이. 이명박 대통령 쥐박이로 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 표현을 임의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내부 직원과 일부 전문가들과 댓글을 규제하는 데이터 라벨링을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라벨링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맡기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이 단어 안 돼, 이 단어 안 돼, 이 단어 안 되는 내부 직원과 일부 전문가가 댓글을 이렇게 하면서 선정을 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경, 지박이, 박근혜는 그대로 노출하면서 대깨문만 필터링을 했다. 이게 현재의 이게 아시아투데이 기사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다음 포탈의 수준이다. 자,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비하하고 뭐 하는 게 이러면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네들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을 절대적인 선인 반제 애국투사라고 자기네들이 반제 애국투사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 반제 애국투사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반미 성향인 애들인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노래 자체가 엄청 구리죠. 이 간주 자체도 엄청 구린데. 자, 가사 내용이 뭐냐면요. 식민지 내 조국에 민족해방 투사로 살고자. 가사가 이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거를 가사를 제가 크게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나라 사람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이러고 살지 싶으실 텐데 식민지 내 조국의 민족해방 투사로 살고자 미국놈의 지배를 온몸으로 거부한다. 힘찬 반미의 깃발 높이 투쟁가도 드높이 자주민주 통일 그날까지 전진하라 투사여 민족해방 전진하는 수사의 승리 마침내 이루리라 내 조국의 영광을 갈라진 이산천의 조국 통일 살고자 분단 독재 민자당 온몸으로 거부한다. 이게 90년대 노래입니다, 여러분. 90년대에 80년대에 만들어준 노래가 아니죠. 민자당 이렇게 나오는 거요, 여러분. 이게 90년대 한총년 세대들의 노래예요. 훨씬 더 얘네들이 빨간 겁니다. 전대협에서 한총년으로 넘어가던 시대에 이게 이제 그 강경대 시절 그때 이제 91년 요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90년부터 2000년대까지 불린 그러니까 386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386 후기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부른 노래가 이런 식의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사를 뭐라고 본다고요? 민족해방 투사. 자기네들도 민족구바 투사를 하고 그거를 국제적인 반제 동맹이라고 본다. 반제국주의 동맹의 자신들이 일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이 이런 세력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 쳐부르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하마스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그 한겨레 기사 보셨죠, 여러분? 한겨레 그 그림판 보셨잖아요. 본인들을 하마스와 동맹 정서적인 동맹 관계로 보고 있는 그런 애들. 이게 여러분 진짜 오래간만에 나온 얘기죠. 반제 동맹 이런 얘기는 제가 정치평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시 할 일이 생긴다라는 게 정말 신기한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두 쪽이 나서 이게 그냥 우리나라 국내 정치일 뿐만 아니라 해외 전쟁 전선까지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 쟤네들은 여러분 단순히 중국 친중이 아니라 반제 동맹 이런 사고 방식으로 친중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북한 노래 아니고요.
이게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한 걸걸요. 윤민석, 백자 이런 사람들이 야. 그리고 이런 백자 씨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놓고서 그 이제 김건희 여사 줄리줄리 거리는 것도 그런 걸 백자 씨가 작사 작곡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시츄에이션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왜 반미를 하는지 지네가 북한이 정통성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조금 그거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세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게 여러분 대륙 세력 대 해양 세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해양 세력은요. 시장과 교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력이에요. 국제 관계라는 게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뭐다? 교역하려고 해요. 교역하려고. 시장과 교역. 그러니까 시장을 열고 교역하는 거. 그런데 대륙 세력은 여러분 종교와 민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고방식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대륙이라는 곳이 옛날에 보면 그 흉노랑 뭐 한나라 관계를 봐도 그렇고 뭐 몽고하고 러시아 관계를 보든 뭐를 했든 시장에서 땅에서 이렇게 중간 지점에다가 그 시장을 만들어 놓고 교역한다? 트레이드 포스트를 만들어서 아니요? 그냥 뻑하면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다. 약탈하고 전쟁하고 뺏을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민족끼리 뭉쳐야 된다. 종교끼리 뭉쳐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한 게 대륙 세력들 중국, 러시아, 지금 뭐 북한 이런 데고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야 니네 지금 먹고 살려면은 니네 석유 팔아야지. 중국 니네 공산품 팔아야지. 그리고 또 니네 쓸 거 사와야지. 기술도 서로 교역하고 그래야 되잖아. 열려있는 시장, 열려있는 바다, 그리고 약탈하지 않고 후려치지 않고 공정 가격, 공정 행위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관리하는 게 시장과 교역을 관리하고 그거를 관리하고 세계의 질서를 관장하는 게 패권국 미국인 거죠. 패권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륙 세력에게서의 패권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한테 조공바쳐 이거고 지금 해양 세력에서의 패권국은 시장의 질서, 금융 질서 이런 거죠. 지금 세계 화폐 여러분 달러고 그리고 금융 질서도 기본적으로 미국이 좌우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기준금리 사실상 미국이 세계의 중앙은행 비슷한 역할을 하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딴 나라들 으악 소리가 나고 따라 올려야 되고 우리가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우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나요? 미국 눈치 보면서 움직이지? 그리고 발권하고 뭐하고 하면서 세상에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신용관리를 하는 거고 신용평가 자체도 미국 금융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물 거래 오늘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 어느 나라 화폐로 하고 어디 시장인지 봐보세요. 런던 시장 몇 개나 돼요. 런던에서 되는 게 커피하고 뭐 북해산 뭐 석유 조금 있고 그렇지 대부분 뭐 아연, 구리, 기타 등등 거의 모든 물자를 미국이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을 미국 달러 결제와 미국 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교역의 통제권, 교역소와 시장을 장악하고 결제 수단과 금융을 장악하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해양 세력이고 결국은 땅을 지배를 해야 되는 게 직성이 풀리는 게 그게 대륙 세력이고 지금 그 대륙 세력이 시장 세력을 뭐라고 부른다? 그리고 시장 세력이 교역소 만들고 그 네트워크 만드는 거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쟤들은 제국주의라고 부르잖아요. 포르투갈이 교역소 만들고 뭐 인도에서 고아 지방에 교역소 만들고 뭐 이런 거 대만에 와가지고 교역소 만들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다 교역소를 만들고 니네는 여기 특산품이 뭐 있니? 대만에 여기 산지에서 좋은 차가 나오니? 뭐 이러면서 여기는 고무가 나오네.
그리고 뭐 여기 저기 가가지고 여기는 아편이 나오는구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아편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마약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아편이 이게 과학적으로 쓰이기 전에는 어떻게 써요? 수술을 하려면 여러분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하던 시절에서 마취가 되는 거고 진통제 마취가 되는 거. 그러니까는 그 전쟁의 시대에 아편이 얼마만큼 효용이 높았고 수요가 많았겠어요. 그거를 이제 아프지도 않은 새끼들이 쾌락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니까 이제 골 때려지는 건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고무 찾고 다니고 석유라는 게 나오면서 또 달라지고 석탄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있으니까 중요한 자원이지만 전략 자원은 아니었고 석탄은 뭐 그러면서 고무 우리가 또 얼마나 많아요. 커피, 코코아 뭐 플라스틱 나오기 전까지는 상하, 고래 기름도 여러분 석유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전까지는 기계 산업이 발달하는데 윤활유 없으면은 그 톱니바퀴 같은 거 다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다 쓸려가지고 마모되잖아요. 기계 장치 같은 거 마모되지 않는 거. 그리고 고무가 없으면 여러분 이 동력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벨트가 없이 그런 식으로 되고 뭐 타이어가 없으면 자동차도 못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과 교역 그리고 글로벌 GVC라고 하죠. 글로벌 GVC를 중심으로 세계를 관할하는 게 그게 이제 해양 세력 영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패권 국가는 바뀌었지만 해양 세력이라는 건 그대로 갔는데 지금 2023년에 또 한 번 이 해양 세력이 도전을 받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이거 지금 우리의 번영과 이렇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이 해양 세력으로서 교육을 하면서 개꿀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교육받고 교양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해양 국가로서의 우리가 여러분 해양 국가죠. 북쪽이 다 끊겨 있잖아요. 북쪽이 휴전선으로 끊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 바다로서 물건들을 팔고 사오고 하면서 우리의 존립 자체를 해양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패권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사고방식은 여러분 쟤네들한테 반제 뭐 식민지 어쩌고 저런 애들과 저런 민족 교육 어쩌고 우리도 여러분 시장과 교육이 중요하다고 당연히 오늘 조금 있으면 미국 시장 개장하면서 그 미국 시장에서 주식 가지고 있는 분 오늘 앞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집값이 왔다가 내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또 대가리에는 정치하면 민족이 중요하지 뭔 개소리야. 민족과 종교는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미국도 종교가 되게 중요하지만 시장과 교육을 서포팅하는 프로테스탄티즘이죠. 시장과 교육이 정치 영역이 세속 권력의 영역인 걸 바치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종교가 서브로 하지. 종교가 그러니까 이란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같이 종교가 그 세속적 가치보다 더 앞에 쓰지 않죠.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시장과 교육입니다, 여러분. 핵심적으로. 시장과 교역 그리고 예금 장과 등기부 등본 이게 세속주의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시민이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정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우리의 존립 기반하고 대가리 속에 마치 이거 표현이 그런가요? 아까 대가리가 깨져도 비속어인가? 아무튼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게 이질적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NL이 활기를 칠 수 있는 토양이 너무너무 뻗어 있는 거죠. 시장과 교육 중심의 역사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이 천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화로 만든 면이잖아요. 이 면을 언제부터 이렇게 대량으로 쓸 수 있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우리가 전기를 지금 저도 조명 2개 찍고 카메라하고 지금 마이크 이거 다 전기 쓰고 있는 건데 언제부터 이렇게 전기를 펑펑 쓰게 됐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게 됐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원전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지? 이런 걸 우리의 물질적 기반,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봐야 되고 우린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는 선풍기를 어떻게 돌리지? 우리 이거 에어컨 어떻게 돌리지? 우리의 생산?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돌리지? 반도체 공장 뭐로 하지? 이런 우리의 물질적 기반이 정치의 담론의 핵심이 되는데 그게 붕 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애들 에픽 대서사시나 쓰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참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근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 우파는 그러니까 이 해양의 역사관, 해양의 세계관으로 이 밸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우파인데 대한민국 우파가 지금 그렇지가 약간 헬렐레?
고구려뽕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렇게 지금 전쟁이 붙은 상태다. 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게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공산주의와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해온 게 그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의 교역망,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이 네트워크를 만든 게 자유민주주의, 국제적 자유민주주의, 그냥 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국제적 자유민주주의, 특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미국 버전을 윌슨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 윌슨주의가 대한민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였고 건국 이념이었다. 그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시정부도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그거에 했을 때문에 만들어졌다며. 그렇게 우리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됐건 1948년에 건국이 됐건 두 개 다 윌슨주의 영향하에서 벌어진 거.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삶의 토대 자체도 국제적 자유주의, 윌슨주의의 결과물이라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죠. UN, 자립 독립국가, 그리고 항행의 자유, 열려있는 시장, WTO 정신, 가트 정신, 브레튼 우드 체제. 그거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치고 우파의 핵심으로 보고, 저 반제 동맹, 민주당은 반제 동맹이고 우리는 국제 자유주의자, 윌슨주의자들이다.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승만을 저렇게 박살을 내놨으니 이게 되나?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